고속 프리미엄 최초 운행 개시 6주년, 시외 프리미엄 최초 운행 개시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차량 디자인이나 시트 구성 등의 변화가 있었고 노선망도 넓어져서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 심지어는 군 단위 지역에도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관련 이야기는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인 4편으로 1에서 3편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것은 고속버스 팀원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초창기에 해당하는 2016년에 등장하지 않고 2017년 중에 등장한 마일리지 제도, 2017년에 등장했지만 2016년에 이용한 것도 포함되어 기록되고 마일리지가 적립됐습니다. 초창기에 마일리지는 요금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마일리지에 기록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경부, 부산, 평시 원 프리미엄 요금 49,100원의 5%인 2,455점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식이 회사에 따라 따로 적립되고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프리미엄 마일리지 총 점수는 36,000점인데 A회사의 4,000점, B회사의 32,000점을 보유한 방식, A회사와 B회사가 공동 배차하는 C라는 노선이 있는데 프리미엄 요금이 3만원일 때 A회사 보유 마일리지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B회사 보유 마일리지로만 3만점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항이 더 추가되었는데 할인된 프리미엄 요금엔 마일리지 적립 불가능한 조건이 붙어 원래 요금에서 10%이든 15%이든 요금 할인이 들어가 있기라도 한다면 요금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마일리지로 적립되지 않게 됐습니다. 또 코버스 회원사에서 운행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들 가운데 시외버스 노선들도 있죠. 시외 프리미엄이 운행되는 모든 노선들 역시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11개 프리미엄 버스 노선들 가운데 5개가 시외 프리미엄 운행 노선이고 매일 요금 할인 시행 중인 고속 프리미엄 노선 4개가 있는 동부고속의 경우 프리미엄 마일리지 적립이 꽤 힘든 편인데요. 서울 경부 제천, 서울 경부 원주 간 무정차와 문막 경유 노선까지 3개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또 가장 방대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망을 보유한 금호고속은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루고루 운영하고 있어 그나마 마일리지 적립면에서 조금 유리하겠지만 단 3개 노선밖에 없는 속리산 고속에겐 동부고속만큼이나 적립 난이도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이나 서울 경부 부산, 서울 경부 강릉 노선은 시범적으로 3번 좌석 이용 승객에 한해 시범적으로 국민 안전 승무원제를 시행했는데 이것에 동의할 시 추가로 1%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기도 했습니다. 요금의 5%에 1%가 더해지는 것이니 총 6% 적립이죠. 이 중 서울 경부 강릉 노선은 할인 요금 마일리지 미적립 대상과 관련하여 먼저 빠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차후 이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프리미엄 마일리지는 요금의 5% 적립이었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로 2%만 적립되는데요. 서울, 경부, 부산, 평시 원요금 49,100원의 5%에 해당하는 2,455점에서 2%인 982점만 적립되도록 하향된 것입니다. 요금의 5%에 해당하긴 했지만 우등고속보다 비싼 요금에 비하면 그나마 마일리지 적립 퍼센티지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2%가 되면서 마일리지 적립 난이도가 더욱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앞서 할인 요금에 마일리지 적립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으며 난이도가 올라갔던 참에 적립 퍼센티지 하향으로 금상첨화를 이루었습니다. 시외 프리미엄 노선들이 프리미엄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빠졌지만 고속 프리미엄 노선들 가운데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과는 전혀 무관한 노선들도 있죠. 코버스 회원사 중 금호고속의 광주 부산 서부 노선이나 광주 전주 고속 노선 등이 그 예입니다. 프리미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고 나서 적립된 날로부터 2년인데요. 종종 혹은 자주 이용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를 착실히 쌓았다면 유효 기간 내에 적립해두었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소멸될 수 있겠죠. 프리미엄 버스로 인해서 어느 노선의 요금이 가장 비싼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운행 개시 전 가장 요금이 비쌌던 노선은 강원도 고성 거진읍에서 부산 간 시외버스로 현재 요금은 평시 일반 52,300원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버스 운행으로 인해 거진읍 부산 간 52,300원보다 더 비싼 것들이 나왔는데요.
인천공항 김해 구간의 프리미엄 평시 55,000원, 심야 66,500원, 인천공항 여수 구간의 프리미엄이 평시 61,900원, 심야 68,000원으로 거진의 부산 노선요금과는 최소 2,700원, 최대 15,7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중 인천공항 여수 구간은 현재 가장 비싼 요금의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이 됐기도 합니다. 거진 부산에는 28인승 우등버스가 운행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외 우등 등급 배차가 아닌 시외 일반 등급인데도 평시 요금이 52,300원인데요. 그럴 일은 있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정말 시외 우등 등급으로 배차된다면 아마 67,000원이 되어 인천공항 여수 구간 심야 시외 프리미엄과 단 1,000원 차이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트 및 기자재가 설치됐지만 프리미엄 버스 요금으로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 있는데 바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익산-IC, 전주 리무진 터미널 노선입니다. 차량 내에 프리미엄 시트 및 기자재가 설치된 것은 맞으나 사실은 창가 측에만 그것을 설치해 두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등 시트를 설치해 둔 것인데요. 예약 사이트에서는 창가 측 좌석 중 2개 좌석의 예약을 막아둔 채 최초 잔여 좌석 26석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프리미엄석을 이용한다고 따로 더 할증된 요금을 받지는 않으며 모두 공식적으로 우등 등급으로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서로 다른 시트가 설치된 형태의 버스는 예전에도 대구 경북 지역을 연구로 하는 한 회사가 스페셜 리무진으로 일반석과 우등석을 같이 설치해둔 형태로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모두 내연기관 차량이고 거의 디젤 차량이 운행됩니다. 프리미엄 버스도 디젤 차량인데요. 평소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종종 봐왔던 분들에겐 디젤 차량이 익숙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은 CNG 전환에 대한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등 모든 노선 경유 차량을 CNG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고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차량 제조사에서는 고속버스의 CNG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와 차량 제조사 간의 엇박자가 지적되었습니다. 기아차에서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의견 교환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전기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경유차를 감축하는 쪽으로 맞추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경유택시 존치라는 것을 밝힌 점도 있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미 유니버스의 CNG 모델은 서울, 인천이나 경기도 등 여러 광역버스나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들 노선의 거리는 중거리 이상을 못 가는데요. CNG 모델에 사용되는 엔진의 출력이나 유니버스 트림들 중 아래 트림의 규격 문제, 각지의 CNG 충전소 인프라가 주유소 인프라를 못 따라오는 문제, 차량 연료 탱크 설치 위치로 인한 차량의 화물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CNG 모델에 이어 현재 유니버스의 수소 차량이 개발되긴 했으나 역시 이것도 아래 트림인 엘레강스 트림으로 개발됐고 엘레강스로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코버스 오리지널 회원사가 꾸준히 사용하는 HD급 트림인 노블 혹은 프레스티지 아니면 최근 경기도 광역버스 쪽에서 주로 출고한 SD급 프라임 트림에 비해 짧은 전장 문제 등으로 인해 운행하기에 곤란할 것 같다고 보는 곳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이 있고 무엇보다 수소 차량을 위한 충전시설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거나 주행 가능 거리 여부 등이 있습니다. 고속 시외버스의 일반이나 우등 등급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까지도 수소버스가 잘 보급되기 위해서라면 실제 업계 사이에서 주로 잘 사용하는 트림에 따른 차량 규격 문제나 충전 인프라, 주행 가능 거리 등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시내버스는 현재 전기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됐지만 고속 시외버스는 아직 전기나 수소 차량 한 대조차 없는데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속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반대로 친환경 차량을 아주 적게만 봐야 하거나 못 볼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의 G버스에도 경기 프리미엄 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관은 흰색과 금색 조합의 도색, 경기도와 서울 간을 출퇴근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프리미엄 버스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와는 거리가 먼데요. 실제로는 28인승 우등버스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인승 우등버스니까 165도까지 젖혀지는 시트나 여러 부가 기능 사용 기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로 운행되는 버스들 가운데 여객이 아닌 전세 부서 소속으로 등록된 차량들이 시외버스 노선 운행에 지원을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시엔 당연히 프리미엄이 아닌 우등 등급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서비스 차원의 프리미엄 운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노선에서 감차나 철수 영향으로 인해 남는 차량들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프리미엄 등급이 전혀 없었던 노선에 프리미엄 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광주 인천공항 노선 소속이었던 프리미엄 차량이 광주 전주고속 노선에 서비스 차원 프리미엄을 운행했다가 정식으로 광주 전주고속 노선에 프리미엄 등급 신설로 이어지기도 했고, 시외 일반이 주를 이루지만 시외 우등도 몇 편 운행하기도 하는 서울 경부 안성 노선에서도 서비스 차원 프리미엄 운행이 이따금씩 있기도 했습니다. 안성 공도읍에서 서울 경부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임에도 프리미엄이 운행된 것은 나름 신선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 웬만한 노선들에 프리미엄 버스가 들어갔다곤 하지만 이외에 다른 노선에 프리미엄 추가 신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서울 경부 구미 노선과 서울 경부 대전 청사 노선이 있는데요. 이 두 개 노선들은 현재 모두 일자별로 출발 시간이 달라 운행 횟수가 조금씩 다르거나 첫차와 막차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엔 서울 경부 구미 노선은 30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 서울 경부 대전 청사 노선은 시간당 한 대꼴 정도로 일정하게 운행하여 충분히 운행 횟수가 많은 쪽에 속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이동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프리미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신규 개통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다른 노선에 비하면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 개통 대상 노선으로 선정하기엔 시기상조였다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경부 대전 청사 노선보다 서울 경부 대전 복합 노선이 메인 노선이고 그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먼저 도입하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고속버스 환승정류소인 정안 알밤 휴게소나 선산 휴게소, 낙동강 구미 의성 휴게소, 인삼랜드 휴게소, 횡성 휴게소, 섬진강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다가 갈 수는 있어도 일반 고속이나 우등 고속과는 다르게 환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초창기부터 경로에 환승 휴게소 경유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굳이 환승 휴게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환승 휴게소를 경유하는 차량편 수도 감회되었고 간격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는데요. 만일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환승 지원이 되었다면 환승 휴게소 경유 차량 간편은 아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환승 휴게소에서 서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시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자동적으로 탈 일 없게 될 것입니다. 4편에 걸친 프리미엄 버스 특집 시리즈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좋은 점은 계속 유지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가며 명실상부 최고 등급 버스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프리미엄 버스가 최초 운행 개시 10주년, 15주년이 되기까지도 잘 운행되어 주길 바라며 이 특집 시리즈를 마칩니다.